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입니다. 오는 13일이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도 한인의 날에 맞춰 다양한 행사와 기념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뉴욕 일원 한인사회 제일 대표 기관인 뉴욕 한인회도 뉴욕 한인의 밤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민성기 뉴욕 한인회장 모시고 한인의 날 행사 준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먼저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네. 한인사회 동포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뉴욕 한인회를 맡고 벌써 이제 2년이 돼서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됐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새해를 맞고 보니까 또 양해고 해서 또 제가 양띠기 때문에 더욱더 청양띠인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저 청양의 그 양은 특별히 또 이렇게 무리를 져서 일을 잘하고 또 평화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 한인 사회가 더욱 화합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건강하시고 축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올해 양띠해인데요. 네. 우리 한인 사회도 좀 다 같이 이렇게 단결하는 해가 네.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저도 양띠라 그런지 저도 무리를 져서 일을 잘합니다. 네. 먼저 그 한인의 날 행사에 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인데요. 행사가 어떻게 올해 행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네,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물론 기존에 하던 행사를 그대로 하면서 항상 이제 새로운 행사할 때는 저희들이 컨셉을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이거를 진행해야 되나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55주년을 또 맞기도 했고 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한민족의 5,000년 역사 이래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한 그런 시대를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이걸 되돌아볼 때 공헌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일제 시대를 거치고 그다음에 해방 후에 혼란기하고 그다음에 6.25 한국 전쟁에 잿더미 위에서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경제 부흥에 헌신했고 그리고 또 소 팔아서 논 팔아서 자녀 교육에 아주 올인했던 그 부모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 세대가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160 제네레이션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대가 한 160 세대라면은 그분들이 아마 158번째 세대가 아니었는가. 158번째 부모 세대가 연령으로 하면 한 80대 정도 되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녀 교육도 잘 시켰고 또 뭐 진짜 목숨 걸고 일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좀 그분들의 헌신과 공헌을 좀 우리가 기리자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어버이 세대 훈장 메달 수여식을 저희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연로하셨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잘 살게 한 그런 부모 세대라는 걸 우리가 좀 이렇게 레커니션 해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또 우리들에게는 또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그런 계기로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어버이 세대 훈장 메달 수여식을 하면서 좀 뜻을 기려보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의미가 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올해 미주 한인의 날 행사는 뉴욕 한인의 밤 행사가 되죠. 사실은 콘서트 형식의 행사를 준비를 하셨다가 계획이 좀 변경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변경하게 된 이유를 또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서 뭐 이제 뭐 기획사나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아주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마지막 결정난 기간이 이제 이렇게 주고받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정난 시점이 너무 행사를 진행하기엔 좀 너무 짧아서 저희들이 제대로 좀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네. 할 수 없이 그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 석 달 전에는 시작을 하고 아무리 안 돼도 한 달 전부터는 이제 이 티켓 이제 그 판매하고 그런 게 좀 됐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결정 대목이 너무 짧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좀 우리 한인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길 좀 바랍니다. 참 아이디어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보통 네.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한인날 네. 행사를 하고 있지만 단체장이나 또 네, 네. 일부 뭐 한 2,300명 되는 네, 네. 분들만 해마다 참여를 했는데 네, 네. 그게 아니고 좀 더 오픈된 공간에서 네. 우리 한인 동포들이 뭐 다수 오셔서 네, 공연도 보시고 같이 이렇게 축하하는 의도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그 기금 모금 네. 저희들이 그 지금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위안부 연구 전시실 네, 네. 기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 그걸 위해서 공연 그냥 공연만 하는 네. 그런 기금 모금 그런 공연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시간이 너무 짧아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퀸즈 칼리지에 있는 홀로코스트 센터에서 네, 맞습니다. 위안부 연구 전시관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데 네, 네. 그 전시관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돈이 필요한 예, 걸로 예,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기금 모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행사가 계속 이렇게 중간에 이제 자꾸 이제 그 행사를 하게 되니까 네. 저희들이 거기에 이렇게 힘을 이렇게 올인해서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필요한 그 뭐 예산은 한 8만 불 정도 됩니다. 근데 한 4만 불 정도는 그 커뮤니티 칼리지 내에서 이제 그 닥터 프루거 박사가 그 준비를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네. 저희들이 한 4만 불 정도만 해드리면 되는데 지금 한 1만 불 정도 지금 모금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1월 13일 행사가 끝나면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해서 네. 준비를 할 그런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위안부 연구 전시관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퀸스 커뮤니티 칼리지 안에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홀로코스트에 관련된 이제 많은 전시관. 영상이나 자료가 이렇게 네. 준비되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저희들이 한 300스퀘어핏 정도 되는 공간을 이제 그 저희들한테 영구적으로 그 공간을 이제 주신다고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그 영상물 위주로 되는 그런 왜냐면 이제 공간이 작으니까 사진과 영상으로 이제 그 위안부로 그 고생하셨던 네. 그분들의 그 실제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담아서 전시관을 이제 영구적으로 전시관을 만드는데 이제 좋은 곳은 거기에 그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1년에 한 연간 5천 명이 방문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위안부 거를 이제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홀로코스트를 보러 네. 오시는 김에 저희 걸 보기 때문에 그 위안부 같은 그런 이제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적인 계기가 될 거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좀 가치 있게 좀 추진할 그런 계획을 아직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인 동포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네, 네.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성기 회장님 33대 뉴욕 한인회 맡으신 지가 이제 햇수로 벌써 3년 차. 그러니까 2013년 5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33대 임기가 4월 30일까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넉 달이 채 네.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2년간 아마 계획하셨던 일 중에 또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네.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낸 걸로 네, 알고 네. 있는데 지난 2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냥 아주 있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획하고 꼭 하고 싶었던 거는 진짜 계획까지만 하고 아마 손도 못 대고 그냥 임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아직 손을 못 댔고 그리고 이제 회장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 우연히 아니면 이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슈들에 이렇게 계속 휩쓸려서 그 지난 두 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얘기거리는 많은데 크게 이렇게 이룬 게 없이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 회장님 회장 취임하시고 첫 해에 네네. 2023년 후반기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 처음 이 한인 동포 사회가 이렇게 좀 들끓었던 게 회관 이전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맨하탄에 있는 뉴욕 한인 회관을 한인 동포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고 많이 활동하는 퀸즈 지역으로 이전을 했으면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네. 네. 그 당시 어떤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또 민 회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계획을 해정이 됐을 때 뭘 해야겠다 이런 계획은 있었지만 회관을 뭐 이전하는 계획은 제 계획에는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제가 취임하고 한 3주 정도 됐을 때 5월 달이죠. 그러니까 5월 한 3주 정도 됐을 때 어떤 이제 브로커 한인 그 이 브로커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전임 회장님 때 이제 저희가 그런 이 회관에 대한 어떤 그런 거래가 있었는데 임기가 짧아서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임기가 새로 시작되시니까 이제 그런 이런 저기 회관 이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 여쭤보길래 전 전혀 없다. 전혀 없는데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회관이 이렇게 낡고 이런데 이게 뭐 팔리긴 팔릴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뭐 이게 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거 한번 알아나 보자. 이게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니까 이게 실제 밸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서 알아보니까 그때 뭐 1,500만 불인가 이렇게 줄 수 있다. 이제 그 에스이즈 컨디션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전직 회장단에 가서 이제 그것도 그걸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제 보고하러 갔던 과정에서 이제 약간 좀 오해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이제 뭐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걸 팔려고 계획을 들여서 나오는 게 좀 이해가 좀 안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계획했던 건 아니고 그 이제 브로커로부터 그런 오퍼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보고가 이제 그 전직 회장단 협의가 또 거기에 대한 또 많은 부분에 뭐 권리라기보다도 이제 거기에 대한 저희 권리죠 일종의 그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러 갔는데 여쭤보러 갔다가 이제 그게 좀 다른 방향으로 확대가 됐던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일단 어쨌거나 뭐 제가 더 접었든 또 그걸 시도하려 했든지 간에 한인 사회에 그게 하나의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슈다. 퀸스에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데 그걸 꼭 우리가 맨하탄에 있어야 되냐. 이제 그런 이슈를 일단 이렇게 한인 사회에 부각시키는 데는 그래도 뭐 일조하지 않았나. 그래서 혹시 차기에 어느 분이 회장이 되셔도 뭐 맨하탄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뭐 그걸 부시고 짓든지 뭐 퀸스로 가든지 아마 좀 더 좀 편하시게 한인 사회의 그 회관 이전이라든지 뭐 회관 판매에 대해서 레노베이션이라든지 레노베이션 해서 네, 네. 저보다는 좀 더 좀 네. 좀 유리한 입장에서 좀 추진할 수 있지 않는가 뭐 그런 바탕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뉴욕 한인 회관이 그동안 뭐 세입자 문제라든지 네네. 또 뭐 여러 가지 또 건물이 낡아서 네네. 건물 보수에 네네. 관련된 문제라든지 사실은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회관이 이 한인 커뮤니티가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행사나 또는 뭐 문화 이벤트나 여러 가지를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게 뭐 퀸즈가 되든 맨하탄이 되든 위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인회관은 뉴욕 한인의 집행부들의 사무실 정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한인 동포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네. 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장님 임기 중에 지금 직업학교
학교를 개설을 네, 하셨는데요. 네, 네. 이제 원래 맨하탄하고 이제 그 퀸스에서 네. 그렇게 이제 그 클래스를 양쪽에서 할 계획을 가졌는데 실제로는 지금 퀸스에서밖에 안 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맨하탄에 지망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퀸스의 그 저희 그 GLF 그 교육관에서 그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동산 학교는 이제 수업이 마쳤고 저희들이 두 이제 과목을 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바리스타.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이제 다룰 수 있는 커피숍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커피숍에 취직할 수 있는 바리스타 두 가지를 해서 지금 끝났습니다. 두 개는 아주 그 좋은 반응을 가지고 이제 마쳤는데 곧 이어서 이제 졸업식을 조금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 끝나면 졸업식을 또 하고, 근데 반응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데 이게 이제 버지니아 한인회에서 이제 그 지난 한 30년 가까이 직업학교를 운영했는데 물론 그분들이 오래 하신 것도 있지만 이제 뉴욕하고는 조금 이제 이 한인 사회 토양이 좀 다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좀 더 많은 과목을 좀 더 이제 한인 사회에 진짜 필요한 과목들을 좀 이렇게 추가를 해서 직업학교를 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구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 두 강좌 외에 또 다른 강좌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네, 계획하고 있지만 또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제가 일단은 저는 이런 직업학교의 그 필요성과 직업학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기 위했던 게 또 저의 그 취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이제 회장이 또 이렇게 새 회장님이 들어오셔도 그런 초지가 잘 이해가 되시면은 더 이렇게 과목을 더해서 그런 학교를 운영해서 한인 사회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연속성을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시다 보니까 지금 네. 말씀 중에도 이제 앞으로 새롭게 무엇인가를 추진하고 이렇게 연속 있게 계속해서 추진하기가 이제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미 뉴욕 한인회 전 이사장을 지내셨던 우리 김민선 전 이사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셨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민 회장님 또는 현 이사장으로 계시는 유창은 이사장님 등등해서 다시 다음 차기 한인 회장 출마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민 회장님은 차기 회장에 한 번 더 도전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뭐 아주 뭐 상식적이기도 하고 아주 상식적이지만 아마 아주 시청자들이 질문. 제일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어려운 이제 대답하기가 좀 쉽고도 어려운 질문이신데 제가 회장이 돼서 꼭 하고 싶었던 한인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한인 사회를 그 한인회 뉴욕 한인회 변화에 의해서 한인 사회가 더 발전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이제 제가 전혀 그걸 실행하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이제 아쉬움이 있지만 한인회장을 이렇게 한 번 더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큰 희생이에요, 실제로. 희생이고 또 뭐 저한테 진짜 크게 돌아올 게 없는 봉사인데 거기다가 또 그 뉴욕 한인 사회의 이 정서가 뭐 이렇게 재선하고 두 번 하고 이러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과거에 또 몇 분이 이제 그걸 도전하셨는데 뭐 성공하신 분도 거의 없고 그래서 물론 뭐 이제 2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재선에 도전하셨던 분들은 다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2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마 도전하셨던 것 같은데 잠깐 성공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역시 뭐 쉽게 그냥 이렇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민 회장님이 만약에 34대 뉴욕 한인회 회장에 다시 도전을 해서 34대 집행부를 이끌게 되신다면은 33대에서 못했던 아쉬웠던 점 꼭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는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제가 처음에 회장 취임할 때 그때 이정화 회장님께서 이제 네. 그때 이제 전직 회장단 협의회 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장황하게 여러 가지 계획을 쭉 말씀을 이제 물론 이제 이정화 회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더니 그냥 한두 개만 해라. 네. 제 기억으로는 해라. 당시에 14가지 공약이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참 근데 2년 동안에 그걸 할 수 없는 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걸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뉴욕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서 보면 이정화 회장님 말씀이 좀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나한테 그런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짜 하나 두 개만 해야 하는 게 옳지 않는가. 근데 지금 가장 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뉴욕 한인회가 이게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2년이 지나면 회장은 이제 당연히 떠나야 되잖아요. 회장이 떠날 때 그 안에 사무국, 이사회, 뭐 부회장 모든 사람이 거길 떠나게 돼요. 동시에 교체가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모두 떠나기 때문에 차기 회장이 들어왔을 때 새로 다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55년 됐는데 55년 된 그 노하우가 정립이 안 돼요. 이게 하다못해 이제 가장 큰 행사할 때 가장 큰 이제 이 난관은 뭐냐면 55년 동안 뉴욕 한인회를 위해서 이 스폰하셨던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하나도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회장이 행사할 때마다 이 스폰서 그룹이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안 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새 회장이 들어와서 또 다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가령 그러니까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 조직 자체가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있게 갖추는 구조를 연속성 있게 바꾸는 거 그 작업이 가장 심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합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남은 임기 동안 33대 한인회 잘 정리하시고 또 지금 뭐 적답을 안 하시지만 신중히 생각하셔서 또 한 번 도전 또 의미가 있는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하셔서 또 뭐 한인 회장이 아니더라도 네. 한인 사회를 위해서 더욱더 봉사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새해 세우신 계획들 다들 잘 실천하고 계신지요? 2015년 새해에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계획하신 일 모두 다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